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결정이 됐지요. 모두의 바람을 깨고 역시 대통령의 뒷배가 크긴 큰가 봅니다. 그래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그죠? 또 이렇게 뭐 반올림하는 이런 어떤 셈법으로 돼서 그래도 그죠? 이 대통령은 뭐 이렇게 울상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본인이 밀던 김용 이자도 떨어져 버리고 또 친청계라는 사람들이 최고인이 3명이나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이게도 이긴 것이 않는 찝찝한 그죠? 찻잔 속의 돌풍 태풍이 아닌가. 저 역시 우리는 정청래 후보 이기를 바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모든 세상사는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바랬지만 그죠? 대통령의 그 메가제트 프로젝트와 그죠? 또 뭐 연임 개헌 여기까지 여러 가지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던지면서 직접적으로 포화적인 그죠 밀어주니까 그 벽을 다 넘지는 그러나 굉장히 정청래 그죠 후보는 좀 더 신기일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그러한 대통령의 뒷배에도 과반수를 못 넘은 김민석이 한계가 오지 않나 앞으로 상당히 내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벌써 그래서 그죠? 그렇게 이겨도 이기지 못한 그렇죠. 아주 좀 인상이 안 좋았다. 그죠? 특히 청와대가 인상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의 글귀가 오히려 김민석 사주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지금 이 대통령의 뜻대로 그렇게 그냥 말랑말랑하게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곧 발톱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권력은 나눠 먹을 수가 없죠. 또한 이 미래 권력으로 그죠? 이 기울기 때문에 어떤 개딸들이라든가 문조틀 불레여도 아마 그죠? 미래 권력으로 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찻잔 속에 태풍이 돼서 오히려 그 발톱이 내는 순간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보다 더 그죠? 강한 욕심을 드러낼 것이다. 또 김민석 사주를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치 분위기는 그죠?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기는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한 그죠? 어떤 그죠? 그래서 아마 뒷간에 갔다 온 느낌 그런 그죠? 아마 볼일 다 덜 본 느낌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 쪽에서는 다 정청래가 되면은 그래도 좀 반대쪽으로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는 것이다. 이 자연의 원리가 그죠? 오늘은 이렇게 태양빛이 따뜻하고 어제는 또 비바람이 불듯이 세상사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은 누구나 그렇게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바랬지만 세상은 늘 그죠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 현실의 정치, 현실의 뒷배가 무섭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죠? 운세적으로서는 두 사람 다 비슷하게 다 좋았는데 마음은 정청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현실은 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김민석과 그저 장동영 대표의 어떤 그저 어떤 삶 또 비교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신규진 교수가 장동영 대표와 또 이 김민석 그죠? 김민석하고의 또 이게 인연이 있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올려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당대표 대 당대표 김민석과 장동혁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지지의 마음도 변한다. 참 묘하다. 김민석은 내가 기억하기로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지지했던 정치인이다. 이 신규준 교수가 지지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김민석이 처음 선거에 나온 게 1992년인데 당시 386의 선두주자로 등장해 토론회에서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으로 밝고 긍정적인 청년의 기운을 내뿜던 그를 기억한다. 나를 포함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같은 노예한 할아버지들의 정치가 아니라 젊고 신선한 운동권 엘리트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품던 시기였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당차게 TV 토론에서 임하던 그의 모습이다. 사회자가 김민석이가 당론과 자신의 소신이 다르다면 꼿꼿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아주 여유있게 나는 이 당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철학과 정책 등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당의 당원인 것인데 당내에서 토론하고 조율하고 설득해야지 내 소신만 앞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대받아쳤다.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냥 적당히 가식적으로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반골인 척 운동권인 척 앉아서 더 기억에 남았던 듯하다. 김대중이 발굴한 청년 엘리트 정치인,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 아나운서 부인까지야. 마치 케네디를 연상시키던 김민석이 친노에게 밉보이고 관종과 왕자병의 조급증으로 정몽준을 지지하면서 근 20년을 정치 낭인으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1992년이면 30년 더 전이다. 강산이 3번은 바뀔 시간이니 한 달 후 1년 후의 사랑이 변하는 것에 비하면 나의 지지가 아주 옛전에게 희미해진 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좀비 상태에서 이재명의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나 대한민국 총리의 여당 대표까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김민석은 왜 이렇게 낡고 초라하고 구차해 보일까? 과거 지지하고 선망했던 동네 킹카 오빠가 출세해서 금이 환영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짠하고 안쓰럽고 너무 흉하고 추해져서 차마 보기가 괴로운 그런 심정에 가깝다. 김민석은 1964년생이니 1969년생인 장동혁과 불과 5살 차이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보여주는 정치적 나이는 체감상 30년쯤 차이가 나 보인다. 프로 정치꾼으로 30년 넘게 정치를 해온 김민석의 달건 느낌에 비해 장동혁은 이제 막 대중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풋풋한 신인 스타의 느낌이 난다. 5살 차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저 아주 신선하고 그저 새로운 어떤 청년 느낌이 드는데 김민석은 노예한 어떤 그죠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그죠 아마 근력에 많이 그죠 물들은 어떤 희석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김민석은 근력의 의지만큼은 슈퍼갑이라 할 만하다. 제가 바로 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포범처럼 관상이 포범처럼이죠. 예우 관상이거든요. 김민석은 예우 관상이라서 이 발톱을 낼 때는 굉장히 따가울 거다. 지금은 그 발톱을 아주 출세를 위해서 숨기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김일성은 권력 의지, 그래서 슈퍼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기운이 많아서 그죠? 지구는 못 살고 그죠? 이 불기운은 뭡니까? 하늘이 태양처럼 뜨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려는 욕심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발톱을 낼 것이다. 그죠? 그래서 꼬리 새 딸린 여우 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은 그죠?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죠? 이쪽 보수파들이 어제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만은 정청래보다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는 이미 보이는 발톱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발톱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대중의 적자로서 노무현에게도 접을 수 없었던 황태자의 자존심 따위는 다 있고 민주당 계열에서는 한때 촉천민과 다름없었던 이재명의 몸을 낮추며 결국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 좀비 김민석에게 죄를 사해주고 생명줄을 내준 것은 이재명보다 김어준이 먼저였다고 나는 본다. 김어준이 이제 김민석을 키워줬다. 친노와 갈라져 함께 고생하던 추미애 줄을 타고 김어준이 방송에 나가 과거 정몽준을 선택하면서 노무현을 괴롭힌 과거의 죄를 고해성사하고 자아 비판을 하고 나서야 그는 이른바 교황 김어준의 정치적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이재명과 결합하면서 김민석은 완전히 정치적 중심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정치의 딜레마도 생긴다. 현재 김민석의 정치적 위상이 자신의 독자적인 대중 기반만으로 만들어졌기보다는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권력과 결합 속에서 형성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이 정말 용꿈을 꾼다면 언젠가는 이재명과 김어준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중력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궤도를 만들어 이것이 바로 이제 발톱을 내는 시기가 온다. 그때는 김어준과 이재명과 적을 질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되살려준 두 권력이 가진
청구세에 시달리는 바지 사장의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왜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의 뒷배를 얻고 그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자가 만약에 그죠 이제 바지 사장으로서 본대 쪽쪽 청구서 내는 쪽쪽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 그죠. 그래서 바지 사장이 되는 거죠. 만약 자기 정치를 하려면은 이 두 사람과는 적으로 그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이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김민석은 자신의 청년 엘리트 정치인으로 김대중의 피격을 받아 화려하게 정치권에 등장했던 경험을 되살리듯 정년 정신들은 끌어모으고 스레드 같은 2030 매체도 힘을 기울인다. 이것이 아마 꼬리를 감추는 발톱을 감추는 것은 내년까지가 아닐까. 그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총선을 더불어서 아마 다음 총선에서 본격적인 김민석의 발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정작 스레더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나 청년층의 인식과 선호들을 보면 2030 정치 상품으로서 김민석의 현재 경쟁력은 처참한 수준에 가깝다. 30년 전 자신이 겉으로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젊음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이제는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장동혁은 올공 스타로 2030 친화증의 민가 브랜딩 이미지를 만들어 가며 한껏 주가를 올리고 있다. 장동혁은 누군가에게 목줄 잡히는 정치가 아니라 현재 뚜렷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유력 주자로서 주체적으로 참정권과 올공이란 대중 직거래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 친장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서사를 쌓아가고 있다. 친장계가 쇠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김민석은 뒷배가 이재명, 그죠? 김어준, 그죠? 이 뒷배로 성공했지만 장동혁은 오로지 올공에서 거리에서 지금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자기의 성을 이렇게 그죠? 이 토성처럼 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두 사람의 실제 나이는 불과 5살 차이지만 정치적 시간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김민석은 30년은 정치의 시간이 거의 쌓인 노련한 정치인이 되었고 장동혁은 뒤늦게 정치에 들어와 이제 막 대중 정치의 상승기를 경험하고 있다. 다음 대선에 김민석 대 장동혁의 구도가 만들어질까 아니면 그 둘 중 누군가의 중대 실각을 알 수 없다. 정치는 사강의 사랑보다는 훨씬 변덕스럽다. 여하튼 30년 전 내 기억 속에서 찬란했던 빛났던 김민석의 모습은 이제 현재의 김민석을 바라보기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상처가 되었다. 어쩌면 정치인 김민석의 가장 큰 적수는 장동혁과 대권 주자도 아닐지도 모른다. 바로 30년 전 가장 총기 있고 야심차게 반짝였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쪽에서는 장동혁, 그죠? 이진수 이런 대선 주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저쪽에서는 김민석이 있죠. 일단 대표가 됐으니까 대권에 욕심을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서 언제 어떤 식으로 또 변할지 그죠. 또 이재명과 김어준과 또 문조털 블레이와 어떻게 또 부딪힐지 이것은 앞으로 두고 볼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그저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우리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자들에겐 오히려 그죠 독배가 될 수 있다. 그죠? 바로 독이든 술잔이 될 수도 있고 현재 발톱을 감추고 있는 여우간상의 김민석이 오히려 앞으로 더 사나워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팔봉서입니다.